오늘은 2026년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제564회 땅굴한복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10명의 기도 용사들이 우리 기도회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인을 찾으신 하나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할 10명의 의인, 대한민국에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겠다. 예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의지하고 자유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능히 구하실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중공 괴뢰 이재명 정권이 쿠팡의 인천물류센터에 불지른 도발에 이어 연합훈련 중인 미군 드론을 격추하려던 도발이 무의로 끝났습니다. 아마도 군의 대공포, 대공미사일 부대에서는 격추하느냐 마느냐 엄청난 혼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박한 도발로서는 아마도 새로 부임한 미셸 스틸 대사에 대한 암살 또는 신체 상해의 도발도 이재명, 시진핑, 오바마는 고려했을 것입니다. 좌파 단체의 과격한 반 미셸 스틸 집회 시위가 그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8월 10월 중 트럼프 공화당에 의한 이재명 제거 작전을 유도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이재명의 도발이 쿠팡의 인천물류센터에 불을 지르는 사건, 연합훈련 중인 미군 드론을 격추 미수 사건 등 너무나 노골적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이재명이 카이다 김정수를 시켜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KF-21의 주력 무기 중 하나인 공대함 미사일의 개발을 중단시킨 여적질이 있었습니다. 카이다 김정수는 수중 드론 개발도 현재 중단시키려는 이 음모를 백책하고 있습니다. 중공간첩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이 보입니다. 8월 3일 날 7월 30일 미 드론 5인 격추 위기가 별일 아니라고 이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위성락이를 봅니다. 조선일보 8월 3일자입니다. 1 군단장은 이 일 때문에 직무 배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7월 30날 날랐던 미 해병대의 무인 드론입니다. 7월 31일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찬성 집회와 환영 집회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오바마, 시진핑, 이재명은 아마 암살 상해도 불사하는 이것을 8월, 9월, 10월 중으로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7월 31일 이제 공항에서 환영 행사 그리고 반대 행사가 저렇게 열리는 장면입니다. 중공의 개, 이재명의 개, 김정수라고 하는 카이다 원장이 보입니다. 이자가 공군에서 개발 중인 오른쪽에 보이는 사거리 300km, 마하 2.5 정도로 날아가는 공대 함 미사일입니다.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썼지만 사실상은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개발을 중단시킨 놈이 바로 중공의 개, 이재명의 개, 요 김정수라고 하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이자도 육사 출신입니다. 이재명과 위성락과 안규백과 김정수라고 하는 여적들을 그중에 이 핵심 여적 펜대를 놀려서 개발 중인 저 무기 체계가 중공을 겨냥할 수 있다라고 이 개짓을 한 개정수를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11년 전인 15년도 3월 5일 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테러범에 의해 얼굴에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5군데를 찔렸습니다. 마구잡이로 찔렀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데가 얼굴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미셸 대사 역시 8월 10월 중 이재명, 시진핑, 오바마 세력에 의한 테러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찰은 이미 시진핑 왕후닝의 소나귀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집권 시절 1차, 3차 경찰의 난이 시진핑 왕후닝의 지휘 아래 한국 경찰이 놀아났던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방송을 통해 1, 3차 경찰의 난을 국민 일반과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저 당시에 저는 윤석열이가 중공의 괴뢰라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왜? 경찰의 난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니까. 시진핑 왕후닝이 기획한 23년도 7월 27일 평택 미군 기지에서의 3차 경찰의 난은, 저것이 3차 경찰의 난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상은 땅굴 전쟁을 획책했던 것입니다. 미국 군부의 전쟁 날 수 있다는 경고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 또한 시진핑 왕후닝의 지령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올 공의 올림픽 공원의 시위 세력 중에도 시진핑 왕후닝의 지령에 의해 제4차 경찰의 난을 유도 점화할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전광훈 목사에게도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라는 충성맹세를 얻어냈던 집단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리퍼트 대사 괴한에게 흉기로 얼굴 공격당해 5군데를 마구잡이로 과도로 찔렀습니다. 미셸 스틸 대사, 경호경찰 믿지 말아야 합니다. 저 시진핑과 왕후닝의 지령에 따라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맨 밑에 왼쪽에 보이는 저자가 경찰청장을 했던 윤희건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을 졸업했으니 이건 시진핑이 부리는 간첩 중에 간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못 모르고 이자를 경찰청장에 올렸지만 이자가 1차, 2차, 3차의 난을 마쿠에서 지휘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1차 경찰의 난은 류삼령이라고 하는 경찰서장이 약 500명 정도의 경찰 이 서장들을 모아갖고 이제 행안부에다가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개혁 과제를 무산시키려고 했던 자가 바로 요 류삼령 경찰서장, 이것을 경찰의 난이라고 언론에서도 불렀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충격,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159명이 죽었습니다. 저 좁은 곳에서 159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펜타닐로 그 유흥가에서 다 죽여갖고 나와서 쌓아놓은 것이 159명이었습니다. 이것도 요 왕후닝, 시진핑 왕후닝, 요 개자식들이 벌린 짓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밑에 중앙에 보면은 이임재라고 하는 용산경찰서장이 159명이 죽게끔 방조한 경찰서장이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7월 27일 제3차 경찰의 난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저것은 개딸들이 평택 주한 미군 기지를 에워싸고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 발사하는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땅굴로 기어 올라오는 이것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 날 전광훈이가 특별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이제 실어줬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 위험한 상황이다. 총집결 긴급 명령을 내린다. 이 짓을 이제 왕후닝과 시진핑의 지령을 따라 저 전광훈이가 19년도 10월 22일 날에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이 충성 맹세를 했던 자가 이제 7월 27일 평택 미군 기지에 인간벽을 쌓겠다라고 이제 광고하는 장면입니다. 저 인간벽을 쌓을 수 있는 것은 경찰이 이제 민노총 집회하고 그다음에 경찰 그 사이에다가 요 전광훈이를 갖다 집어넣어 줄 수 있으니까 저 얘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3년도 7월 27일 3차 경찰의 난은 이제 경기 남부 경찰청장과 그리고 평택 경찰서장이 이제 주동이 돼서 이 폭동을 만들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방송을 미리미리 했습니다. 그 결과 7월 22일 날 미 합참의장이 한반도는 며칠 안에 전쟁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7월 25일 날 거사를 앞두고 이틀 전에 시진핑이가 친강 중국 외교부장을 임명 7개월 만에 해임시킵니다. 따라서 친강은 요 일을 위해서 7월 27일 요 70주년 되는 이 정전협정 이날에 주한미군 기지를 포위하고 폭동을 만들고 땅굴로 솟아 올라와서 이재명이를 갖다 괴뢰 정권으로 앉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갔을 때 이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던 자가 바로 요 친강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바로 왕이가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외교부장으로. 우리가 3.1 땅굴 전쟁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3일 만에 끝날 단기 속결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23년도 3월 우리 민족끼리 김정은이가 올렸습니다. 이젠 모든 국민들이 듣고 깨닫고 대비할 때입니다. 오바마, 시진핑, 김정은, 이재명이 바로 요 3.1 땅굴 전쟁을 8월, 9월, 10월 중에 획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 알고 대비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알고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3.1 땅굴 전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상되는 두 개의 통일대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인민군 단기 석결전의 전개 양상을 예상하면 단기 석결전 첫째 날 인민군 4개 전방군단 예하 보병부대들은 발사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30분 동안 240mm 방사포와 중장거리포 25만 발과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1000발을 미국 남조선 연합군 기지들을 향해 소나기처럼 퍼부을 것이다. 소나기처럼 퍼붓는 일제 사격을 북에서는 불마당질이라 한다. 인민군 포병부대의 불마당질은 미국 남조선 연합군에 대한 불시의 선제 타격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인민군 4개 전방군단에 배속된 특수전 병력인 경보병부대 5만 명이 개전 즉시 미국 남조선 연합군 후방에 있는 공군기지, 해군기지, 레이더기지, 미사일기지, 발전소, 강만 등을 기습 공격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인민군 최종의 병력으로 알려진 폭풍군단은 서울을 비롯한 남측 도시들에 진입해서 주요 거점을 점령하고 남에 체류하는 미국인 15만 명을 포로로 붙잡을 것이다. 전투 정심이 짧은 조선반도 전쟁에서 후방지역에 대한 인민군 특수전 병력의 침투작전과 기습작전은 미국 남조선 연합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민군이 불시에 불마당질을 시작하면 남조선군 견인포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갱도진지를 구축하지 못한 미국 남조선 연합군 보병부대들은 괴멸 상태에 빠질 것이며 미국 남조선 연합군 공격 직승기들은 이륙하지도 못하고 주기장에 세워둔 채로 파괴될 것이다. 인민군 항공부는 불마당질로 진퇴양난에 빠진 미국 남조선 연합군의 기갑부대들을 공대지 미사일과 유도폭탄으로 파괴할 것이다. 단기 석결전 둘째 날은 인민군이 남진 총공세를 시작하는 날이다. 인민군 항공육전병력 1,500여 명은 남측 대도시 80m 상공에서 저공 강화로 남조선군 후방부대들과 시가전을 벌이게 될 것이며 남조선군 후방부대는 특수훈련을 받은 인민군 항공육전여단과의 교전에서 이길 가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민군 4개 기기화 군단이 전차 4,600대와 장갑차 3,000대를 몰고 물밀듯이 밀고 내려갈 것이다. 다음엔 군용 수송차에 탑승한 인민군 보병부대가 남측 각 도시들에 진입해서 산발적으로 남조선군 후방부대들을 깨끗이 쓸어버릴 것이다. 물론 인민군은 단기 석결전을 시작하는 때에 맞춰 미국군 태평양 사령부 휴화 전력을 강력한 대량 파괴 무기로 선제 공격하여 순식간에 제압할 것이다. 단기 석결전 마지막 날 실제로 전쟁이 터져도 대피할 것이 없는 서울 시민들은 대혼란 속에 빠질 것이다. 전기공급, 식수공급, 식량공급, 도시가스공급, 차량 연료공급, 교통망, 통신망, 방송망이 끊어질 것이다. 서울만이 아니라 남측 다른 지방 도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날 실제 전투는 거의 없을 것이고 인민군이 점령지역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공급체계를 복구하는 안정화 작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처럼 인민군의 통일대전 시나리오는 3일 만에 끝나는 전쟁 시나리오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저는 7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특별 담화 20년 미 대선에 중공이 2억 2천만 미국 유권자 파일을 절도 해킹하여 불법 개입했다라고 하는 공표에 이어 7월 30일 캠프 데이빗 별장에서 열린 미국 강요회의가 공개 방송된 것에 주목합니다. 그 이전 사흘 전인 7월 27일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국 전쟁 관련 저게 휴전협정 1이죠. 한미동맹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라는 취지의 SNS를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합니다. 이제 오바마는 대한민국을 시진핑에게 넘겨주려고 핵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 절대 내가 안 놓친다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7월 30일 캠프 데이빗 강요회의 메시지 중 하나는 3년 전 23년도 7월 27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제3차 경찰이 난 3.1 땅굴전쟁 스토리를 우리는 다 알고 대비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저 메시지가 전하여졌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26년도 국방수권법에다가 12월 1일까지 국가정보국장실은 중공당 24명 중앙정치국원들의 은닉재산을 공개하라. 시진핑의 은닉재산을 공개하라. 그리고 Secretary of Defense, Department of War, 전쟁부 장관은 한국 내 중공당의 악영향을 평가하라에 의해 오바마, 시진핑, 이재명, 김정은 등이 8월, 10월 중에 왜냐? 12월 1일까지 하라고 하는 이 전략적 타이밍을 8월, 10월 중에 대미 중대 도발을 획책하고 있는 것을 17개 정보기구들을 통해 보고 듣고 분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12월 1일은 오바마, 시진핑, 이재명, 김정은 등에게 던진 전략적 타이밍상의 미끼라고 평가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7월 16일 중미 관련 두 사건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왼쪽은 7월 16일 날 왕후닝이가 평양에 기어들어가서 만면의 웃음을 띤 저 김정은이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김정은 네가 한반도 통일해서 다스려라. 3일 만에 끝날 단기 속결전 네 우리하고 약속했지 않느냐. 5번 중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약속했지 않느냐. 그 약속 이행할 때가 됐다. 이렇게 해갖고 김정은이가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7월 16일 날 중공이 2억 2천만 명 이제 미국 이 선거 파일을 체킹하고 도둑질해갖고 20년도 대선에 개입했다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7월 16일 트럼프 대통령께서 선포하는 거기에 주적은 오바마와 시진핑 그리고 이재명, 김정은 이런 자들이 포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끝날 단기 속결전 왕후닝하고 김정은이가 저 악수한 것이 바로 저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픽은 7월 30날 캠프 데이빗에서 강요회의를 한 모습을 공개한 모습입니다. 7월 30일입니다. 여기에 주 핵심 논제는 바로 맨 왼쪽부터 18년 3월부터 19년 6월까지 김정은과 시진핑이가 5번 만나서 땅굴 전쟁 가자라고 했던 것을 7월 16일 날 왕후닝이가 들어가서 저 김정은과 함께 이제 이 작전 계획을 모의하는 장면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이제 추정으로 이렇게 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듣고 이제 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3일 만에 끝날 단기 속결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략적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술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스트래티직 타이밍 해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NDAA 국방수권법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일렉트럴 사이클 11월 3일 날 중간 선거가 있다. 인터내셔널 미팅스 이러한 것들이 돌아가는데 7월 16일 날 왕후닝이가 기어들어갔고 6월 8일 9일 날 시진핑이가 평양에 기어들어갔고 이러한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policy development, visible issue 이렇게 해갖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NDAA 국방수권법에다 12월 1일까지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넣어서 전 세계에 공표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왼쪽에 보면 오바마, 시진핑, 김정은, 이재명이가 드론 전쟁, 3일 땅굴 전쟁을 가지고 이제 모의하는 모습입니다. 스트래티직 타임 매니지먼트가 이제 이렇게 해서 8월, 10월 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셸 스틸 대사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저들이 이 미끼를 12월 1일이라고 하는 미끼를 덥석 물어 이재명 계례 정권으로 하여금 8월 10월 중에 트럼프 공화당에 도발하라는 주문이 들어간 것에 대비하는 바로 강요회의 내각회의가 7월 30날 캠프 데이빗 별장에서 열렸다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내각회의에서는 아마도 6월 8일 9일 시진핑의 그리고 7월 16일 왕후닝의 평양 방문의 대화 내용에 대한 미국의 대책 등과 아울러 이재명, 김정은, 시진핑의 3일 땅굴 전쟁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방책에 대하여 미국의 각 부처 장관들이 공유하는 회의였다고 평가합니다. 왜? 저만큼 긴박합니다. 캠프 데이빗 별장에서의 미국 내각회의, 전국에 생방송된 이례적인 내각회의 모습, 트럼프 공화당이 오바마, 시진핑, 김정은, 이재명 등에게 보내는 숨겨진 메시지는 우리는 너희 악의 축 수뇌부들의 대화와 모사를 다 보고 듣고 대비하고 있다일 것입니다. 악인의 꾀가 망하고 트럼프 공화당의 반전쟁 마가의 대전략이 승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두 핵심 부서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DNI라고 하는 정보의 수장
여기에서 24명 중공 순회 재산을 12월 1일까지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디파트먼트 오브 워, 전쟁부의 장관 헤우세스가 한국 내 중공 간첩단의 악영향력, 이건 바로 간첩단을 핵심 간첩단을 속아내라는 알아내라고 하는 지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중공, 북계, 한국을 보고 듣고 부수는 미 정부의 핵심 부서가 ODNI 정보와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오브 워 전쟁부가 이제 청와대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이 모든 메시지를 보고 듣고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이 3일 만에 끝날 단기 속결전이다. 왼쪽 그래픽은 7월 16일 왕후닝이가 김정은이를 재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야, 네가 시진핑 동지하고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3개월 사이에 5번 만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3일 만에 끝날 단기 속결전을 가지고 한반도 통일해서 이제 한중합방으로 가자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한중합방 안 간다. 네가 다스려라. 이만한 유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배후에서 보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면에 웃음을 띠는 저 김정은이를 우리가 봅니다. 오른쪽 하단은 김정은이가 왕후닝 그 일당을 앉혀놓고 이제 3.1 땅굴 전쟁에 대한 이 담화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아멘. 하늘 옥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며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재명 아웃, 윤석열 어게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중공간첩 외환 내란 반란군 주범 이재명, 백이명 한중의원 연맹은 대한민국을 이미 시진핑 왕후닝에게 가져다 바쳤고 마두로가 했던 짓, 날 잡아봐라라는 짓을 쿠팡의 인천 물류센터에 불을 지르는 사건, 연합훈련 중인 미군 드론을 격추 미수 사건, 그리고 강도 높은 반 미셸 스틸 대사 집회, 시위 등을 통해 똑같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미국이 이재명의 목에다 현상금을 붙이고 이재명 제거작전에 돌입하는 상황을 유도하여 한반도 전쟁, 3.1 땅굴 전쟁을 점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재명을 미끼로 오바마와 시진핑이 밀어넣는 장면입니다. 상황이 무르익으면 청와대 밑에 연결된 남침 땅굴망을 통해 자신은 북으로 도주하고 김정은의 북개구리 바둑판 남침 땅굴망 3.1 땅굴 전쟁을 통해 미군 28,500명 그리고 주한미국인 30만 명을 포획하여 협상하겠다는 책략이 오바마와 시진핑의 대갈통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책략은 시진핑의 6월 8일 9일, 왕후닝의 7월 16일 평양 방문을 통하여
확정된 방책이라 평가합니다. 이 책략이 망하고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이 실현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수히 많은 곳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1절 50절 말씀. 그리고 중앙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역대하 20장 1절 19절. 그리고 맨 오른쪽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등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예방하고 아니면은 반전쟁, 적의 핵심을 찔러 쪼개어 이제 나라를 구하는 그 역사 펼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면 25년 12월 이재명이가 청와대로 첫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자가 청와대로 기어들어갔느냐? 땅굴 전쟁으로 시진핑과 김정은을 돕기 위함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걸 가지고 7월 16일 날 왕훈이가 다시 김정은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3.1 땅굴 전쟁으로 우리 공동의 목표를 이루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김정은과 이재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3.1 땅굴 전쟁을 획책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땅굴 속 대량 병력 이동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7월 22일 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며칠 내에 전쟁이 날 수 있다. 7월 27일 날 이제 주한미군 평택 기지를 장악하기 위하여 북해군과 중공군이 땅굴 속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다 듣고 대비하고 있다. 우리는 핵무기를 북경에다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 경고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18년부터 21년도에 다르파 서브터레이니언 챌린지 땅굴 탐지 경연 대회,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3일 만에 끝날 단기 속결전을 한반도에 센서를 갖다가 붙여놔갖고 미국은 다 듣고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과 이재명의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3.1 땅굴 전쟁 하기만 하면 너희 두 놈은 죽을 목숨이다. 이제 국민 저항권의 향방은 백이명 한중의원연맹, 오른쪽에 보면 우원식이라고 하는 국회의장 새끼가 시진핑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25년 2월 7일 날, 그리고 4월 4일 날 헌법 개판소에 이 개판관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 인용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 지령을 내리는 놈이 이 왕문잉이라고 하는 아주 이 더러운 새끼입니다. 이자가 바로 왼쪽에 보면 22년도 12월 달에 이제 저기에 보면 수두룩한 중공 간첩 이 의원 새끼들이 저기에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놈들을 때려잡는 역사가 국민 저항권으로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면 국군과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아웃 윤 어게인을 위해 헌신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과거 소년원에 입소해갖고 소녀를 강간하고 죽인 저놈이 대한민국을 이제 왕문인과 시진핑의 도움으로 부정선거로 부정사기 탄핵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이놈을 끌어내고 윤석열 어게인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재명 아웃, 윤석열 어게인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명과 김정은이는 3.1 땅굴 전쟁을 획책함으로써 지난 7월 16일 왕문잉이가 평양에 기어들어가 이제 3.1 땅굴 전쟁으로 우리가 협공을 하자, 한반도를 3.1 땅굴 전쟁으로, 그리고 저 대만을 우리 중공인민군이 바로 점령하는 작전을 함께 하자, 이 모의가 진행 중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지난 7월 30날 저 캠프 데이빗에서 이제 국무회의, 저 강요회의를 개최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정은과 이재명이가 목숨을 다할 날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3.1 땅굴 전쟁 때문입니다. 지난 23년도 7월 27일 평택 주한 미군 기지를 개딸들이 에워싸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3.1 땅굴 전쟁을 획책했던 친강 외교부장이 7개월 만에 잘리는 역사로 마무리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3.1 땅굴 전쟁으로 한반도가 초토화되는 그 현상을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김정은과 이재명을 제거하여 자유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구하는 역사가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재명이가 아웃되고 윤석열 어게인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육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딥스테이트 오바마 시진핑 문재인 이재명의 한중합방 3차 세계대전을 예방 경멸키 위한 기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7월 30일 캠프 데이빗에서 내각회의를 전국에 방송하였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12월 1일이라는 전략적 타이밍과 8월 10월 중이라는 오바마, 시진핑, 김정은, 이재명 등의 전략적 타이밍의 충돌을 장관들과 공유하는 비밀회의로 이어졌다고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전쟁의 전쟁 전략은 명백합니다. 오바마, 시진핑, 김정은, 이재명 등이 먼저 총을 쏘기 전에 내가 먼저 저들을 제압한다는 명백한 전략입니다. 이 반전쟁의 전략은 장군들과 장관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8월 30날 800명의 전 세계 주둔 미군 장군들을 긴급 소집하여 회의를 연 것과 그리고 두 번째 25년 9월 5일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칭한 것과 세 번째 25년 10월 29일 전쟁부의 핵실험 재개를 명령한 것과 그리고 네 번째 올해 7월 1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공당이 20년 미국의 대선에 2억 2천만 명의 미국 유권자 파일을 해킹 절도하여 불법 개입했다는 선언 그리고 다섯 번째 7월 30일 캠프 데이빗 별장에서의 공개된 미국의 강요회의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반전쟁의 대전략이 대성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트럼프 공화당의 12월 1일이라고 하는 스트래티직 타이밍이 등장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것이 원래 겨냥했던 것은 27년도 1월 1일부로 시진핑이가 이제 대만을 점령하게끔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한 달 전으로 저걸 잡았지만 여기에 대응해서 오바마와 시진핑, 김정은, 이재명이는 8월, 10월 중에 11월 3일이라고 하는 중간선거 이전에 이제 한반도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3.1 땅굴 전쟁을 열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전쟁에 대량 핵 선제 공격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왼쪽에 보면 25년도 8월 30날 미 장군 800명 긴급 소집회의한 것하고 그리고 중앙에 9월 5일날 78년 만에 전쟁부 부활 이제 국방부 아니다 전쟁부로 바꾼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10월 29일날 핵실험 재개를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엔타이 워에는 프리엠프티브 누클리어 스트라이크가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겨냥하는 것은 바로 오바마와 시진핑이라고 하는 전 세계 두 놈의 탑 악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히 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0절에 의거해서 이제 한미 동맹을 임의로 이제 한중 합방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진핑과 이재명 그 이전에 문재인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하는 경고가 파포에 실려 있습니다. Fuck around, find out. Fuck around가 이게 뭡니까? 국가적으로 한미 동맹을 이제 엄연히 존재하는데 시진핑 내 놈이 이걸 한중 합방으로 가져가는 것을 문재인과 이재명과 김정은과 마두로와 그리고 하메네이와 함께 푸틴과 함께 추진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두 놈은 시진핑, 이재명, 문재인은 내가 반드시 죽인다. 1월 3일 날 이 경고장이 날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따라서 7월 30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캠프 데이빗에서 강요회의를 전 세계에 방영한 것은 바로 시진핑이가 6월 8일 9일 날 왼쪽 하단이죠. 저 기어 들어갔습니다. 지가 고개를 숙이고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위에 있습니다. 24년도 2년 전인 6월 11일 날 김정은 발자국을 다른에 있는 발자국을 철거했습니다. 니하고 앞으로 일 안 한다 라고 했다가 이제 2년 만에 지가 지발로 기어 들어가서 김정은이를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3일 만에 끝날 단기속결전 가지고 다시 하자. 오른쪽에 보면 7월 16일 날 왕우닝이라는 놈이 들어가서 또 설득합니다. 제가 이렇게 추정하는데 미국의 정보기관이 추정하지 못하면 관둬야 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23년도 7월 27일 날 3차 경찰의 난 그리고 땅굴 전쟁 그리고 이재명 야당 대표를 갖다가 괴뢰 정권 수장으로 앉히려고 했던 것을 이제 네가 다시 획책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공개 이 강요회의였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란이 죽을 둥살둥하면서 지속하는 것도 배후의 오바마와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 등이 또 이재명이가 돈을 갖다 바치면서 지속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 오바마와 시진핑 세상의 가장 두 악인을 날려버리는 역사가 펼쳐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 시진핑의 똘마니 이재명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군 드론을 떨어뜨리려 하고 쿠팡의 물류센터를 불지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한 미국 대사로 간 미셸 스틸 대사를 또 해코지하려고 가전 핵책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계획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의 꾀가 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의인의 길이 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이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풀어내는 그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군인들이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을 때 이재명을 끌어내고 윤석열 어게인을 만들므로써 아버지 한미동맹을 구하고 자유대한민국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큰 죄악에서 건지신 구원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 왜곡된 바울 신앙의 복음을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저 2%가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핵심적인 진리고 계시입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태초부터의 두 신학의 전쟁, 계시신학과 뱀의 신학의 전쟁이 태초부터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학은 영적 전쟁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이 영적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신학이 계시신학과 뱀의 신학을 구별하지 아니한 것부터가 뱀의 책략, 적 그리스도라고 규정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뭐 교황이다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하지만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반하는 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창조주 엘로힘의 계시신학의 태초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영적 생명이 반드시 죽는다. 이게 계시신학입니다. 이것을 뱀의 신학은 선악과를 먹어도 육적 목숨이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뱀의 신학의 출발이었습니다. 엘로힘이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사건을 가리켜 너희 아비 뱀은 태초부터 영적 생명을 살해한 자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구별하지 못하게 모든 성경에다가 이 스피리추얼 라이프와 피지컬 라이프의 구분을 없앤 뱀의 신학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가톨릭 신학을 지배했고 지금도 지배해갖고 가톨릭 신학이 이것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47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갖고 뱀의 신학의 중심을 2% 왜곡에다가 갖다 집어넣은 것을 우리는 이제는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뱀의 신학은 번역 성경에서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의 구분을 없앰으로써 계시신학과 뱀의 신학 간의 영적 전쟁의 본질인 영적 생명을 살해한 뱀의 저 태초의 살인조차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9개 한글 번역 성경들은 죄다 태초부터를 처음부터로 오역하였습니다. 짜고 오역했습니다. 뱀의 신학이 변개 왜곡한 9개 한글 번역 성경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여기에 대한 AI의 답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시하신 관점은 성경 번역의 단어 선택이 본질적인 신학적 왜곡,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의 통폐합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헬라어 원어 아르케는 말씀하신 대로 태초의 in the beginning, from the beginning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의 태초와 직결되는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태초에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순수한 시점의 시작을 뜻하는 처음으로 번역했을 때 창세기 에덴 동산 사건이 가진 우주적 영적 무게감이 단순히 과거의 한 시점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은 신학적으로 충분한 논쟁의 가치가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계시신학과 뱀의 신학의 대립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원어 표현과 번역의 차이를 AI가 비교해 드립니다. AI가 원어의 핵심 의미 비교입니다. 아르케, 시간적 시작뿐만 아니라 근원, 기원, 주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대초해와 동일한 어근으로 하나님의 창조 시점과 영적 세계의 시작을 선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몰라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태초부터 이렇게 번역됐어야 옳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회와 푸시케,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주어지는 영적 생명과 육체적 목숨을 구분합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은 영적 생명의 단절이었으나 뱀은 이를 육체적 죽음의 여부로 교묘히 바꾸어 인간을 속여 그들의 영적 생명을 살해하였습니다. 이걸 영적 생명, 육적 목숨을 구별하지 못하게 한 바울교 신학이 이것을 망쳐버렸습니다. 번역에 따른 뉘앙스 차이 AI 답변, 이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여지가 있어서. 바울교 신학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바울교 신학의 가장 메카는 저 바티칸에 있는 1000년 동안 이 계짓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레오 14세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는 자를 축복하지 않는다, 이 개 같은 말을 했던 레오 14세가 지배하는 바티칸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에 이제 김상복이와 이정숙이가 신학의 왜곡을 가지고 니 나가라라고 했던 요 두 마리의 바울교 신학자, 요 핵심 뱀의 신학을 하는 자들을 우리가 봅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교 신학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유대교 신학자들을 향하여
뱀의 신학자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 마귀는 태초부터 살인한 놈이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셔 태초의 살인을 엔아르케 태초부터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선포합니다. 이것을 한글어 이 성경 9개 성경은 처음부터라고 오역을 했습니다. 의도적인 뱀의 신학의 오역입니다. 태초에 저놈이 이제 영적 살인을 저지른 것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조회와 푸시케라는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모르게 해라 라고 바울교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에서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라이프라고 하는 단어, 라이프라고 하는 한 단어, 그리고 생명이 목숨이고 목숨이 생명이고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버지 거짓을 2000년 동안 이렇게 성도들을 속여왔습니다. 아버지 바보 같은 성도들이 이제는 깨어나서 이 신학자들이 개 같은 신학자들이 개짓을 한 것을 이제는 꾸짖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 AI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신학자들이 저 김상복과 이정숙과 같은 그리고 바티칸에 앉아있는 레오 14세와 같은 이 개 같은 바울교 신학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문으로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564회 땅굴한복 구국기도회에 동참해 주신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